혹시 지금 살고 있어? 아니면 사라지고 있어? 월요일인 것 같았는데 눈 떠보니까 금요일이야. 이번 주에 혹시 뭐 느꼈는지 기억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바쁜 것 때문만은 아니야. 바쁘게 살수록 감각이 제일 먼저 꺼지거든? 해야 할 일 하고 자고 일어나고 또 하고 뭔가를 느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야. 그 감각이 꺼진 채로 확언하고 끌어당기려고 하면 주파수가 안 바뀌어. 말은 하는데 몸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거지. 그 감각을 다시 켜는 가장 빠른 감정이 있어. 바로 감사함이야. 근데 이 감사함 억지로 느끼려고 하면 왜 이렇게 안 될까? 오늘은 진짜 감사함이 몸에서 저절로 올라오게 만드는 방법 5가지를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SF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우주 고립 상상법이야. 다들 SF 영화 좋아해? 나는 진짜 좋아해서 지난 주말에도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 이런 장르의 영화들을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 주인공이 우주 한가운데서 혼자가 되는 거야. 사방은 끝도 없는 어둠에 깔려있고 들리는 건 거친 숨소리랑 위아래도 없고 발을 디딜 땅도 없는 무한대의 우주 공간뿐이야. 손을 뻗어도 잡히는 건 차가운 진공뿐이야.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 삭막한 고독감 속에 직접 들어갔다고 상상해보는 거야. 영화 그래비티를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주인공 산드라 블록이 그 고생을 다하고 드디어 지구에 도착해서 물가로 밀려 내려오잖아. 캡슐 문을 열었을 때 쏟아져 들어오는 그 눈부신 햇살. 그리고 간신히 기어나와서 젖은 모래사장을 손으로 꽉 움켜쥐는 그 장면. 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주인공 손에 모래알이 닿는 그 찰나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경이로움과 감사함, 감동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어. 그 주인공이 느꼈을 전율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 정도가 아니었을 거야. 그건 존재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이고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터져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감사함이지. 자, 이제 잠깐 눈을 감고 그 장면 속에 직접 들어가 보자. 진짜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생명체라고는 나뿐인 그 막막함을 딱 1분만 느껴보는 거야. 그리고 눈을 떠봐. 지금 발을 받쳐주는 이 바닥, 공중에 떠다니지 않게 잡아주는 중력, 폐 속으로 아무 대가 없이 들어오는 공기. 방금 우주에서 돌아온 것처럼 지금 있는 이 방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 사실 감사함을 느끼라고 하면 다들 너무 막막해 하거든?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내일 출근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한데 대체 어디서 감사를 찾아야 하냐는 거지. 매일 카드값 빠져나가는 날만 되면 한숨이 깊어지고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허무해지는 그 마음 정말 이해해. 그런데 이렇게 우주 상상 속에서 1분을 버티고 다시 지금 이 방으로 돌아오면 그 감각이 완전히 달라져. 사실 우리가 매일 감사를 못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공기가 있고 중력이 있고 온기가 있는 게 너무 오래된 일상이라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조건인지를 그냥 잊어버린 것 뿐이야. 잠깐만 생각해봐. 이 우주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얼마나 드문지. 온도도, 중력도, 대기도, 물도. 다 기적처럼 맞아떨어진 이 행성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확률을 뚫고 온 거거든. 그 기적 위에서 숨 쉬고 눈 뜨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좋고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와서 좋아. 이게 억지가 아니야. 없어 본 적 없어서 몰랐던 것들이 잠깐의 상상 하나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눈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주파수가 바뀌는 순간이야. 익숙함에 속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기적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무의식의 알고리즘을 풍요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두 번째, 과거의 소원 목록 소환하기. 지금 당연하게 쓰는 것들 중에 몇 년 전에 밤잠 설치며 간절히 바랐던 게 하나는 있을걸? 취업 준비할 때 제발 어디든 좋으니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곳 하나만 빌었던 그 마음.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 같이 그냥 걷기만 해도 거리에서 벚꽃비가 내리는 것 같은 몽글몽글함을 느끼던 시절. 지금 그게 다 여기 있어.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손에 쥔 순간부터 새로운 걸 원하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라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 취업 준비하던 시절을 기억해봐. 새벽에 자소서 쓰다가 멍하니 천장 보던 그 밤. 나 언제쯤 제대로 된 내 자리가 생길까? 그 마음으로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던 그 순간. 지금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게 그때 그 나한텐 진짜 꿈이었어. 독립하고 싶었던 시절, 내 공간 내 맘대로 꾸미는 집, 퇴근하고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서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그렇게 간절했잖아. 그 공간에 매일 있으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기억하고 있어? 짝사랑하던 그 사람이랑 지금 함께 있다면 처음 손을 잡았던 그날을 기억해봐. 그 사람 웃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설렜는지. 지금 그 사람이 내 일상이 돼서 소파에서 같이 뒹굴고 있으면 그게 그때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거야. 5년 전 내가 지금의 나를 볼 수 있다면 야, 너 그때 그렇게 원하던 거 다 있잖아 할 거야. 그 시절 나를 불러와서 지금 가진 걸 하나씩 보여줘봐.
그 재발견이 가슴에서 뭔가를 건드리기 시작해. 그게 진짜 감사야. 세 번째, 노인이 된 나에서 지금으로 돌아오기. 눈을 감고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내가 되었다고 상상해봐. 몸은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기운도 없고 이제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 그때 내가 가장 그리워할 게 뭘까? 대단한 성공? 돈? 아마 아닐 거야.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지금 이 다리. 먹고 싶을 때 냉장고 열 수 있는 지금 이 힘.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뭐 해? 할 수 있는 지금 이 관계들.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그 자체일 거야. 그 나이에 내가 딱 하루만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을 것 같아? 아마 진짜 별거 아닌 거 하고 싶을 거야.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좋아하는 음악 크게 틀고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고 해지는 거 보고 싶고 그게 다 지금 가능한 거잖아. 근데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 나이에 내가 가장 그리워할 건 아마 에너지일 거야. 지금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나갈 수 있는 힘. 계단 2칸씩 오를 수 있는 다리. 친구 만나서 3시간 수다 떨어도 안 지치는 그 체력.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사실 어딘가에선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나이에 내가 두 번째로 그리워할 건 아마 선택지일 거야. 지금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안하잖아. 이 일 해도 되나? 저 사람 만나도 되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근데 그 나이가 되면 그 불안이 얼마나 사치였는지 알게 돼.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풍요로운 상태인지 알게 될 거야.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창문 밖 풍경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그게 억지로 만든 게 아닌 진짜 감사야. 네 번째, 하나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오감 각성법. 우리가 감사를 못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감각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야.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샤워하면서 내일 걱정하고, 걸으면서 딴 생각하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의 좋음을 다 놓치는 거거든? 지금 당장 뭔가 하나만 골라봐. 커피가 있으면 컵에 손을 쥐어봐.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팔 안쪽으로 번지는 걸 느껴봐. 코를 가져다 대면 향이 올라오지. 한 모금 마시면 온도가 입안에 퍼지고 목으로 넘어가고 위장까지 따뜻해지는 그 감각. 걷고 있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압력을 느껴봐. 얼굴에 스치는 바람의 결도 집중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는 거야. 아침에 샤워할 때 딱 10초만 이렇게 해보자. 물이 머리에 닿는 그 온도, 뜨거운 물이 어깨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리는 그 감각. 평소엔 그냥 아무 생각 없거나 오늘 할 일 생각하면서 씻잖아. 근데 그 10초 동안만 물의 온도에만 있어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었다는 감각을 느끼고 나면 그 10초가 끝나고 뭔가 충전된 느낌이 들 거야.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첫 한 입, 씹는 동안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따라가봐. 처음에 짭짤했다가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고 넘길 때 목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과정을 느끼는 거야. 신기한 게 결핍은 늘 과거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만 있어. 지금 이 감각 속에서는 그게 없거든? 이걸 일주일만 하루 한 번씩 해봐. 점점 일상에서 좋은 걸 찾는 눈이 열리기 시작할 거야. 감사의 근육이 생기는 거지. 5번째, 내 인생 자서전 관찰법. 5번째는 내 인생이 이미 베스트셀러 자서전이 됐다고 믿는 관찰자 기법이야. 자,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봐. 10년 뒤 혹은 20년 뒤 너는 너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어. 사람들은 너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올라가는지 궁금해하고 너의 평범했던 일상들은 자서전의 소중한 기록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지. 이제 그 책을 펼쳐서 오늘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야. 자들이 가장 깊이 몰입하는 구간이 어딜까? 너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고 환호하는 장면일까? 아니야. 오히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훅 끼쳐오는 우리 집만의 냄새,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순간들이야. 사람들은 너가 목표를 달성한 순간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마음을 고르고 있던 그 솔직한 모습에 더 큰 울림을 느껴.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평범한 노래 한 곡에 위로받던 그 찰나들이 사실은 너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하는 가장 생생한 기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내 삶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지루했던 현실은 빨리 해치워야 할 숙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완벽한 자서전의 한 페이지가 되는 거야. 결과를 위해 오늘을 견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각들에 온전히 머무는 것 자체가 이야기의 목적이 되는 거야. 우리가 감사를 못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어디론가 가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 하지만 자서전을 쓰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미 완성된 작품에서 의미 없는 페이지는 단 한 장도 없어. 모든 순간이 그 자체로 고유한 빛을 내고 있고 지금 네가 겪는 이 고요함조차 사실은 거대한 흐름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야.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봐. 늘 보던 책상, 손때 묻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너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하는 소중한 배경 소품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야. 아, 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가슴 밑바닥에서 툭 하고 올라오는 게 진짜 감사함이야. 감사함은 특별한 보상을 받아서 느끼는 게 아니야. 내 삶의 모든 페이지가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걸 깨달을 때 흐르는 주파수야. 지금 너가 느끼는 그 평범함도 사실은 너의 자서전에서 가장 아름답게 기록될 현존의 순간이야. 감사함은 좋은 일을 생겨서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필요한 과정임을 인정할 때 저절로 올라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루함도 사실은 자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선이자 빌드업이라고 생각해. 미래를 위해 오늘을 견디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페이지가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 오늘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해봤어. 우주 상상법, 과거 소원 목록, 100년 후에서 돌아오기, 오감 각성법, 자서전 관찰법. 이 중에 하나라도 가슴을 툭 건드리는 게 있었어? 감사함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야. 이미 주변에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눈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야.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살아있는 게 좋아지는 순간이 와. 자, 이제 댓글에 지금 감사한 거 하나씩만 적어봐.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이 있어서 감사해. 오늘 내가 직접 요리한 밥을 먹었는데 맛있어서 정말 감사해. 이런 것도 충분해. 글로 쓰는 그 순간 그 진동이 우주에 닿아서 너에게 더 큰 감사한 일들을 끌어당겨 줄 거야. 그리고 영상 내용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양양이들을 위해서 보물 같은 추천 도서 리스트를 준비했어. 고정 댓글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필요한 양양이들은 클릭해 보길 바랄게.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캣이었어.